오늘따라 가족 식사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네 식구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 여사, 시어머니, 는 아들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며느리 민서를 곁눈질하고는 싸늘하게 말했다. 산후조리는 그만하면 됐다. 다들 바쁜데 누가 시간 많다고. 내일부터 내가 다시 어머니 식사 준비하고 집안일 좀 해라. 요즘 내가 일이 너무 많다. 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다. 옆에 앉은 남편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김씨, 시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말했다.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으니 몸조리 좀 더 하게 해줘. 옛날에 내가 준호 낳고는 다음 날부터 바로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하고 시댁 식구들 시중 다 들었어. 당신네 부자는 요즘 너무 편하게 사니까 게을러진 거야. 박 여사는 지지 않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당신이 바쁘면 내가 집안일 거들면 되지. 뭘 그렇게 애를 못 살게 구는 거야. 김 씨는 여전히 차분하게 말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박 여사가 남편을 향해 눈을 부릅떴다. 막말을 이어가려는데 민서가 끼어들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저 다 나았어요. 어머님, 제가 집안일 할게요.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계속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다. 옆에 앉은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했다. 민서는 아이를 낳은 지 이제 겨우 열흘째였다. 처음에는 친정어머니가 와서 돌봐주었지만 집안에 돌볼 사람도 없고 농사일도 바빠서 딸의 몸이 좀 괜찮아지자마자 돌아갔다. 박 여사는 며느리가 출산한 후로 더 바빠졌다. 그녀의 가족은 동네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했는데 가게도 봐야 하고 집안 청소에 가족들 식사까지 챙겨야 했다. 가끔은 너무 지쳐 손쓸 틈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며느리에게 항상 쌀쌀맞게 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민서는 가난한 강원도 시골 출신이었고 준호는 서울에서 나름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도시 남자였다. 민서는 아름답고 젊었으며 착해서 준호는 첫눈에 반해 결혼하고 싶어 했다. 며느리가 착하고 예뻤지만 박 여사의 눈에는 민서와 준호가 어울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유학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의 미래가 창창한 부잣집 딸을 소개해 주려 했다. 그런데도 아들은 고집을 부리며 중학교만 졸업한 시골 처녀 민서와 결혼하겠다고 우겼다. 박 여사는 민서가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부터 정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항상 며느리를 멀리하고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눈초리 속에서도 민서는 준호의 보호를 받았다. 하지만 딸을 낳자 준호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원래 시댁은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는데 딸을 낳으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욱 불만스러워했다. 출산 후 남편은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고 걱정과 보살핌은 의무를 다하는 수준에 그쳤다. 집안에서 이제 시아버지만이 그녀를 편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었다. 식사를 마친 민서는 서둘러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러 갔다. 세탁기에 빨래를 넣으려는데 박 여사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렇게 다 세탁기에 넣으면 깨끗해지겠니? 손으로 먼저 빨고 기껏해야 탈수할 때나 쓰는 거지.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을 흘끗 쳐다봤다. 준호는 여전히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다.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다.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조용히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민서는 가족들의 더러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갔다. 식구가 넷이라 원래도 많았는데 신생아 빨래는 따로 해야 해서 더 많았다. 한참을 끙끙대며 겨우 빨래를 마쳤다. 민서는 빨래 바구니를 끌고 나왔다.
세탁기로 가져가려 했지만 빨래가 많고 물을 먹어 너무 무거웠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산모의 몸은 약했다. 그녀는 바구니를 들어 올릴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김씨가 그녀를 도와주었다. 이야, 이리 나와. 이건 아버지가 할게. 이런 무거운 일은 아버지한테 말하렴. 너는 갓 출산했으니 물도 되도록 만지지 말고.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민서는 자신을 도와 빨래 바구니를 세탁기로 옮겨주는 남자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시댁에서 그나마 서러움을 덜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시집 온 날부터 시아버지는 민서에게 잘해주었고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나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아기를 낳은 후에는 시아버지의 관심이 더욱 커져서 항상 뭘 먹고 싶은지, 피곤하지는 않은지,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물어봐 주었다. 남편조차 그녀에게 그만큼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추운 겨울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다정한 시아버지는 민서의 외로움을 많이 덜어주었다. 김씨가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민서가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준호가 처음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소개했을 때부터 그는 순수하고 앳된 얼굴에 부드럽고 뽀얀 피부, 그러면서도 글래머러스하고 달콤한 몸매를 가진 젊은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 만남 이후로 김씨는 단 한 번도 그 아름다운 몸매를 잊은 적이 없었다. 민서에 대해 말하자면 옛말에 애 하나 낳은 여자는 눈이 부시게 예쁘다는 말이 맞았다. 민서는 원래도 아름다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출산 후 살이 좀 붙어 몸매가 더욱 풍만해지고 피부는 우윳빛처럼 고와져 더욱 매혹적이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음흉한 욕망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커져만 갔다. 저녁에 민서는 아기를 재우고 나서 온 가족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식탁에서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사실 그의 눈길은 며느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서는 아주 수수한 차림이었다. 평범한 잠옷이었지만 그녀 몸의 곡선은 언뜻 드러나 남자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중 갑자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시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님, 아기가 깼나 봐요. 부엌 좀 봐주세요. 제가 저 좀 먹이고 올게요.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곧장 침실로 달려갔다. 잠시 후 울음소리는 멎고 대신 민서의 나지막한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다. 김씨는 민서를 도와 마지막 국을 끓이고 불을 껐다. 그는 아들 부부의 침실문 앞으로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애기가 또 잠들었네. 그러고는 손녀딸이 민서의 품에 동그랗게 안겨있는 모습을 자애롭게 바라보았다. 사실 이때 김씨만이 알았다. 그는 손녀를 보는 척했지만 사실 손녀의 우유병, 민서의 가슴을 훔쳐보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복스럽게도 잘 먹네. 많이 먹고 쑥쑥 커라. 김씨는 손녀 옆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민서 옆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슬쩍 그녀의 옷 아래로 향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욱더 빠져들 것 같다. 민서는 그때서야 시아버지의 이상한 눈빛을 알아차렸다.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옷매무새를 조금 고쳐 입었다. 하지만 옷자락이 아기에게 닿자 아기가 불편한 듯 칭얼거렸다. 그래서 민서는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김씨가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자 민서는 난처해졌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내보낼 방법을 찾아야 했다. 아버님, 침대 시트랑 베갯잎 좀 세탁기에 넣어주실래요? 어머님이 한 달 동안 안 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김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일어나 셔츠를 벗고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민서도 딸에게 젖 먹이는 것을 마친 상태였다.
박 여사는 하루 종일 슈퍼마켓에서 가게를 봤다. 민서가 막 출산했을 때는 점심때 집에 오거나 가끔 반나절 쉬고 와서 손주를 돌보기도 했다. 이제 민서의 건강이 안정되자 그녀는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무역회사 인사팀장으로 하루 종일 바빴다. 오직 김씨만이 가장 한가했다. 그는 퇴직한 공무원이었다. 아침에는 박 여사의 가게 정리를 돕고 집으로 돌아왔다.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박 여사가 그를 불렀고, 그렇지 않으면 쫓아냈다. 박 여사는 남편과 자신이 사업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믿었다. 김씨가 가게에 있으면 손님이 끊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김씨는 집에서 며느리와 함께 있을 시간이 많았다. 오늘도 김씨는 평소처럼 박 여사의 가게 정리를 돕고 공원에 들러 옛 친구들과 장기를 두었다.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손주를 돌봐주고 며느리가 집안일을 할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왔다. 식사를 마치고 민서가 아기를 재우러 들어가자 김씨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었다. 잠시 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아기가 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무시했다. 하지만 잠시 후에도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며느리가 손주를 달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민서야, 무슨 일이냐? 아기가 왜 계속 우니? 괜찮아요, 아버님, 민서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씨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지쳐있는 것을 느끼고 문을 다시 두드렸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네, 김씨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기는 침대에 누워 칭얼거리고 있었고, 민서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앉아 몹시 지쳐 보였다. 그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그러니? 어디 아프냐? 아기는 왜 그래? 괜찮아요. 아마 배가 덜 차서 그런가 봐요. 좀 이따 젖 더 먹이면 괜찮아질 거예요. 민서가 대답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너 어디 아픈 거니? 민서가 우물쭈물했다. 망설이지 말고. 도대체 뭐가 문제야? 김씨가 조급하게 물었다. 민서는 시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잠시 후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전몸살이 온 것 같아요. 김씨는 잠시 멍하니 있었지만 곧바로 물었다. 시어머니한테 말했니? 아니요, 아직요. 박 여사는 민서를 탐탁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그녀도 감히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 준호는 최근 그녀에게 무관심했고 민서는 가끔 말하고 싶었지만 이내 포기하곤 했다. 전몸살 때문에 민서는 가슴이 항상 팽팽하게 아팠고 아기는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해 계속 울어대서 그녀를 달래느라 기진맥진했다. 김씨는 찡그린 얼굴의 며느리를 보니 안쓰러웠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예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듣기로는 그럴 때 따뜻하게 찜질하고 마사지를 하면 젖이 잘 돈다고 하더라. 김씨는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민서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네, 저도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김씨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내가 해줄게. 민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아버지를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김씨가 말을 이었다. 옛날에 내 시어머니도 그랬는데 내가 마사지해주니 금방 낫더라. 내가 경험이 있어. 아마 고칠 수 있을 거야. 시아버지에게 그런 일을 맡기는 것은 분명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 남자가 자신에게 잘해주기는 했지만 민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느꼈다. 거절하려 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처절하게 끊이지 않았고 가슴에 지독한 통증에 그녀는 기진맥진했다.
지금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고통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것이었다. 잠시 망설인 후 민서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민서가 말을 마치자마자 고개를 돌려 김 씨를 쳐다보지 못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김 씨는 흥분으로 심장이 마구 뛰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며느리의 가슴을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한결 편안해지고 가슴의 통증도 덜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김 씨의 주무르는 손길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듯했고 열 손가락의 힘도 점점 강해졌다. 아야! 아버님, 아파요. 아, 미안하다. 김 씨는 다시 힘을 조절하려 애썼고 손길도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손바닥 아래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은 그를 황홀하게 만들었다. 민서의 몸도 점점 뜨거워지고 기분 좋은 느낌이 서서히 퍼져나갔다. 아버님, 그만하면 됐어요.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민서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말했다. 김 씨는 멍하니 며느리를 올려다봤다.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결도 약간 가빴다. 김 씨는 아쉬운 듯 손을 뗐다. 그럼 아기한테 젖다시 먹여보렴. 민서는 그제야 아기를 안아 올렸다. 아기는 울다 지쳐서인지 금방 젖을 물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내가 말했잖니. 이렇게 꾸준히 하면 나을 거라고. 그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네, 아플 때 또 아버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김 씨가 작게 속삭였다. 민서는 얼굴이 빨개지며 약간 부끄러워했다. 시아버지에게 그런 일을 맡기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통증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민서는 망설였다. 김 씨는 며느리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서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김 씨는 금이라도 발견한 듯 기뻐했다. 민서는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덧붙였다. 하지만 준호 씨나 어머님께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은 김 씨도 바라는 바였다. 그는 며느리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하자. 그 의미심장한 말에 민서는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그녀는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아버님, 저 채소 좀 다듬어 주시겠어요? 제가 아기 젖다 먹이고요. 알겠다. 푹 쉬어라. 내가 저녁 준비까지 다 해줄게. 김 씨는 며느리의 방을 나서며 얼굴에 기쁨과 흥분이 가득했다. 그는 두 손을 내려다보며 방금 전의 꿈 같은 순간을 떠올렸다. 마침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몇 번 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정말 기대되었다. 김 씨는 부엌으로 내려가 채소를 다듬으며 휘파람을 불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은 오랜만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의 일이 떠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민서가 나왔다. 그녀가 물었다. 아버님, 채소 다 다듬으셨어요? 이따 제가 요리할게요. 아니다. 너는 그냥 쉬어라. 내가 금방 할 수 있다. 그건 좀 어떠냐? 아직도 아프냐? 이 이야기가 나오자 민서는 약간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머뭇거렸다. 아까는 좀 괜찮았는데 아기가 젖 먹고 나니 또 아파요. 김 씨는 시계를 힐끗 보았다. 아내와 아들이 돌아오려면 아직 1시간 이상 남아 있었다. 저녁에 온 가족이 다 모이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물었다. 아니면 내가 계속 도와줄까? 이런 건 계속해야 빨리 낫는다. 민서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다. 사실 첫 경험이 중요했다.
한번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지는 법이다. 김 씨도 좀 더 대담하게 제안했다. 민서도 아까처럼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김 씨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부드럽게 옷 단추를 풀었다. 드러나야 할 모든 것이 김 씨의 눈앞에 늠름하게 솟아 있었다. 이미 본 적이 있었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익숙한 동작으로 김 씨는 능숙하게 며느리를 마사지했다. 민서의 민감한 몸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눈을 꼭 감았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동안 김 씨가 한창 황홀경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문밖에서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황급히 일어섰다. 민서는 재빨리 옷매무새를 고치고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다. 김 씨는 신문지를 집어들고 식탁에 앉아 읽는 척했다. 박 여사가 집에 들어와 거실에 앉아 있는 남자와 부엌에 서 있는 여자를 보며 대충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제야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 씨는 아내가 방으로 들어간 것을 기다렸다가 민서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좀 괜찮아졌니? 민서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때 서둘러서 좀 더 많이 해야겠다. 민서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다. 자신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건 알았지만 시아버지에게 그런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은 여전히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민서는 시아버지가 자신을 도와주면 훨씬 덜 불편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부끄러웠지만 민서는 수줍게 대답했다. 네. 김 씨는 옆에서 즐겁게 웃었다. 그는 앞으로도 며느리를 여러 번 더 돌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저녁이 빨리 지나가서 며느리와 함께 있을 시간이 오기만을 바랐다. 밤늦도록 며느리 생각에 잠 못 이루던 김 씨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박 여사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웬일이에요? 마누라 냄새는 질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질릴 수가 있겠어? 내가 수십 년 동안 당신한테 빠져 살았는데 어떻게 질리겠어? 김 씨가 아양을 떨며 말했고 손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저기를 더듬었다. 입만 살았지. 며느리 편들면서 나한테 대들 때는 그렇게 강경하더니 박 여사가 삐친 듯 말했다. 편드는 건 편드는 거고 당신이 최고지. 그러고는 재빨리 박 여사 위로 올라탔다. 부부는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다. 박 여사도 회춘기에 접어들어 그런 즐거운 감각을 몹시 바라고 있었다. 부부는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다가 기진맥진해서야 침대에 쓰러져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다. 박 여사도 김 씨가 하루 종일 며느리 편만 들고 자신에게 반항했던 일을 따지는 것을 잊었다. 다음 날 박 여사와 준호가 출근하자 김 씨는 아내의 가게 정리를 대충 마치고 집으로 달려왔다. 며느리 방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네. 이때 김 씨가 들어가니 민서는 여전히 침대 머리맡에 기대앉아 있었고 표정은 약간 불편해 보였다. 그는 서둘러 다가가 물었다. 또 불편한 거니? 왜 나를 안 불렀어? 부르려고 했는데 방금 전까지 어머님이랑 준호 씨가 아직 집에 안 나가셔서요. 사실 어젯밤 민서는 몹시 불편했다.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어젯밤 그는 친구들과 술을 몇 잔 마시고 돌아와 반쯤 취한 상태로 잠만 자고 싶어 했다. 그녀가 귀찮게 하자 짜증내며 민서에게 알아서 하라고 나무랐다. 민서는 정말 서운하고 속상해서 울고 싶었지만 아침까지 은근한 통증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알겠다. 내가 도와줄게. 이때 민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부드럽게 옷을 걷어 올려 시아버지가 불편함을 덜어주도록 했다. 김 씨는 며느리의 젖가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가 뒤에 앉으면 더 편하고 너도 덜 부끄러울 거야. 내 시아버지가 뒤에 있으면 서로 마주 보지 않아도 되니 덜 부끄러울 것 같다. 민서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김 씨는 재빨리 뒤로 가서 앉았다. 그가 서두를수록 민서도 조급해졌다. 기대했던 대로 팽팽한 불편함은 금세 사라지고 기분 좋은 느낌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점차 황홀한 쾌감에 휩싸였다. 뒤에 앉아 며느리의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김 씨는 그보다 더 매력적인 다른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이 민서의 목덜미에 바짝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민서는 당연히 화장품을 바르지 않았는데도 그녀의 몸에서는 은은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풍겼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민서도 온몸이 달아올랐다. 민서는 신호를 보내듯 몸을 살짝 앞으로 움직였다. 김 씨는 분수를 알고 더 이상 무모하게 굴지 않았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집중해야 했다. 점점 몸이 나른해지고 며느리의 숨결이 그의 손놀림에 맞춰 리드미컬하게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김 씨는 더욱 맹렬하게 공격했다. 여기도 아프니? 네, 민서는 그가 또 그런 장난을 치자 움찔했다. 자신의 몸이 통제력을 잃어가는 것을 느끼자 약간 당황하며 자신이 선을 넘을까봐 두려워졌다. 아버님, 저 많이 좋아졌어요. 바로 그때 아기도 깨어나 칭얼거리며 엄마를 찾았다. 민서는 아기를 안아 젖을 물렸다. 과연 젖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아기가 배불리 젖을 먹는 모습을 보니 민서도 마음이 기뻤다. 많이 좋아졌니? 김 씨가 물었다. 네, 민서가 고개를 들어 대답했다. 그때서야 그녀는 김 씨가 여전히 자기 등 뒤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민서는 약간 어색함을 느껴 머뭇거리며 물었다. 오늘 아버님은 이웃 아저씨들이랑 장기 두러 안 가세요? 아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픈데 내가 어딜 가겠니? 예전부터 시아버지가 자신을 아껴준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식의 말은 민서를 약간 부끄럽고 난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따뜻하고 기뻤다. 적어도 이 집에는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 제가 아버님께 너무 폐를 끼치네요. 폐는 무슨... 매일 그 양반들이랑 장기 두는 것도 지겨워 죽겠다.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하고 손주가 건강하면 나는 뭐든 괜찮다. 김 씨는 말을 마치고 손을 뻗어 작은 아이를 쓰다듬었다. 그는 몸을 살짝 앞으로 숙였다. 그와 민서의 얼굴 사이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민서는 부끄러웠지만 시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이유도 없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준호 그 녀석은 안 도와주니? 김 씨가 갑자기 떠보듯 물었다. 민서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이가 제가 귀찮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예전보다 못생겨져서 예전처럼 애정이 없대요. 이놈의 자식, 정말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았구나. 하지만 너 스스로 그렇게 자신감 없어 하지 마라. 뭐가 못생겼다는 거냐? 내가 보기엔 내가 시집왔을 때보다 더 예쁜데 자식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기뻐할 부모는 없겠지만 며느리에게 흑심을 품고 있는 김 씨로서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몹시 기뻤다. 아들이 아내를 방치해야 자신의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었다. 민서는 아버님이 자신을 위로하려는 것을 알고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지금 어떤지 알아요.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제 몸이나 잘 챙겨야죠. 뭘 하든 일단 건강해야 하니까요. 내가 보기엔 내 얼굴뿐만 아니라 몸매도 예쁘다. 김 씨가 머뭇거렸다. 민서도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차렸다. 아직 젖을 먹이고 있어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며 얼굴을 살짝 붉혔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준호 녀석한테 부탁할 필요 없다. 그냥 내가 해줄게. 약간 음흉한 그 말에 민서는 더욱 당황했다. 마치 시아버지가 자신만이 그녀를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아버지만이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민서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아기도 젖을 다 먹었다. 민서는 아기를 살짝 토닥여 재우고 침대에 눕혔다. 손주가 깊이 잠든 것을 보자 그는 말했다. 그래, 너희 둘 다 자거라. 나는 나가서 저 양반들이랑 커피나 한잔하고 올게. 네, 아버님. 아프면 나 불러. 내일 민서와 김씨는 함께 있었다. 마치 하늘에 뜨신 양, 젖을 먹이고 나면 어김없이 가슴이 뭉쳤다. 그럴 때마다 김씨는 달려와 그녀를 마사지해 주었다. 여러 번 하다 보니 민서는 점점 부끄러움이 줄어들었고 점차 당연한 일이 되어 생각할 필요도 없어졌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마사지를 받다 보니 민서도 점차 자신의 생리적 반응과 김씨의 반응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원래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 발견 때문에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설마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감정이 있는 걸까? 엉뚱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민서는 집중할 수 없었다. 시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는 것도 망설여졌지만 이미 여러 번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김씨는 며느리의 머릿속 생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감정에 신경 쓰느라 바빴다. 박 여사와 준호가 돌아오자 그는 재빨리 며느리의 방을 나섰다. 나가기 전에 속삭였다. 밤에 아프면 나 불러. 민서는 또 망설였지만 박 여사의 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김씨가 최대한 빨리 자기 방에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 재빨리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초저녁부터 밤까지 민서는 당연히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통증이 다시 그녀를 괴롭히기에 충분했다. 민서는 원래 시아버지에게 부탁할 생각이 없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정말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새벽 1시가 다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끈질긴 통증이 그녀를 괴롭혔다. 준호는 이미 언제부터인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민서는 시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아버님, 저 또 너무 아파요. 박 여사는 깊이 잠들어 아무것도 몰랐지만 김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부를까봐, 자신이 모를까봐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었다. 며느리의 문자를 받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나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다. 민서는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옷 차림이라 얇은 티셔츠 하나만 걸치고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방은 어두웠지만 그녀는 여전히 혐오할 수 없이 매력적으로 보였다. 김씨의 집은 2층으로 지어졌고 침실은 모두 위층에 있었다. 김씨는 민서를 부엌으로 끌고 내려갔다. 너무 아파서 그녀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라갔다. 김씨는 다시 며느리의 병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공간에서 서로의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김씨가 물었다. 좀 괜찮아졌니? 네, 괜찮아졌어요. 민서가 부드럽게 대답하며 자신의 진짜 감정을 김씨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애썼다. 말을 마치자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분위기는 다시 야릇해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숨결도 점점 뜨거워졌다. 민서는 자신이 견디지 못할 것을 알고 먼저 김씨를 막았다. 이제 됐어요, 아버님. 저 괜찮아졌어요. 방으로 돌아가요. 들키면 안 되잖아요. 김씨는 며느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쉬웠지만 손을 뗐다.
그는 그녀의 옷을 정리해주고 말했다. 그럼 내일 보자. 의미심장한 그 말에 민서는 다시 한번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가 자신의 감정을 보지 못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방으로 돌아갔다. 김 씨는 며느리가 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조용히 뒤따라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박 여사의 가게 정리를 돕지 않았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가게에 들러 어머니를 돕고 나서야 출근했다. 두 모자가 떠나는 것을 보자 김 씨는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어젯밤 잘 잤니? 네, 그런데 새벽녘에 또 아파서 일찍 깼어요. 민서가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이때 김 씨는 며느리의 대답을 듣지 못하는 듯했다. 은은한 향기가 주위에 퍼지면서 그는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오늘은 민서가 어제보다 더 향기로운 것 같다. 민서는 시아버지가 자신의 변화를 알아차렸는지 몰랐다. 사실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그녀는 몰래 향수를 조금 뿌리고 가볍게 화장까지 했다. 왜 그랬는지 몰랐지만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민서는 자신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약간 망설여졌다. 시아버지 때문일까? 설마 자신이 정말 그에게 감정이 있는 걸까? 향기롭구나. 김 씨는 참지 못하고 작게 속삭였다. 내 몸에서 꽃처럼 향긋한 냄새가 나는구나. 네, 바디워시 썼어요. 민서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시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향수를 썼다는 것을 알면 아마 창피해서 죽을지도 몰랐다. 아주 좋구나. 내가 맡아봐도 되겠니?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듯 솔직하게 말했다. 시아버지의 직접적인 제안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만약 지금 동의하면 그는 분명 더 심하게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녀 자신이 일부러 김 씨를 그렇게 황홀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냄새만 맡는 거라면? 괜찮아요. 아, 그래. 고맙. 김 씨는 허락을 받자마자 재빨리 다가가 며느리의 향기를 맡았다. 김 씨는 감탄하며 칭찬했다. 향기롭구나. 어머, 아버님. 냄새만 맡는다고 하셨잖아요. 김 씨가 고개를 들었다. 민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아버지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그녀도 동의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때 방 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재빨리 시아버지를 막았다. 아버님, 제가 아기 젖 좀 먹이고 올게요. 김 씨도 허탈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너무 죄스럽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날 하루 종일 두 사람만 집에 있었다. 김 씨는 그런 짓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점점 습관이 되었고 부끄러움도 사라졌다. 우연히 민서의 이 병이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민서가 밥을 하러 부엌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제가 내려가서 국 좀 마저 끓일게요. 어머님이랑 준호 씨 곧 돌아오실 시간이에요.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자 박 여사가 큰 소리로 불렀다. 두 사람 뭐 그리 즐거운 일 있니? 민서야, 와서 짐 좀 들어라. 별일 아니에요, 여보. 내가 옛날에 당신 꼬시던 얘기 민서한테 해주고 있었어요. 김 씨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재빨리 민서를 놓고 아내에게 달려나갔다. 웬일로 그렇게 신이 나셨어요? 저한테는 옛날 얘기 한 번도 안 해주시더니. 제가 부끄러워서요. 저랑 당신 옛날에 어땠는지 당신이 다 알잖아요. 김 씨가 재빨리 해명했다. 민서도 재빨리 끼어들었다. 아버님이 어머님을 엄청 사랑하셔서 옛날 일을 계속 잊지 못하신대요. 어머님, 그거 제가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풀렸다.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며느리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내가 좀 들어다오. 내가 여기서부터 물건 들고 오느라 허리가 부러질 것 같다. 왜 이렇게 물건이 많아요, 어머님? 응, 집에 세제랑 바닥 청소 용품 같은 게 다 떨어져서 가게에서 한꺼번에 가져왔어. 우리 집에서 쓸 거니까. 민서는 즐겁게 시어머니의 짐을 안으로 옮겼다. 아마 방금 전의 말 때문인지 시어머니의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다. 며느리와 살갑게 대화를 나누었고, 민서도 제잘거리며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김 씨를 몇 번 째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밤이 되자 민서는 다시 김 씨를 불렀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그를 1층 화장실로 끌고 갔다. 더 이상 부엌 밖에 서 있지 않았다. 아마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반응 없이 시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바로 그때 김 씨가 고개를 들었다. 민서야.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해도 그냥 좀 나아질 뿐이지 완전히 낫지는 않을 것 같다. 계속 아팠다 안 아팠다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님? 민서가 대답했다. 아니면 내가 젖을 빨아내 줄까? 젖이 잘 돌아야 덜 막힐 텐데. 이 제안에 민서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시아버지에게 민감한 부위를 마사지하도록 한 것만으로도 이미 선을 넘은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까지. 내가 해줄까? 김 씨는 민서가 너무 오래 망설이지 않도록 재촉했다. 민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정말 이 통증이 지긋지긋했다. 하루 종일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나는 그냥 병을 치료하는 것뿐이야. 병이 다 나으면 김 씨와 나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 생각하자 민서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김 씨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는 이제 한순간도 참을 수 없는 것 같다. 윤리도덕, 남녀 간의 경계는 이제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렇게 탐욕스럽게 며느리의 몸을 차지했다. 언젠가 두 사람이 자신들의 집, 배우자들이 여전히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대담하게 정사를 나눌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박 여사와 준호는 죽은 듯이 깊이 잠들어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일을 마친 후 김 씨는 민서의 옷을 다시 입혀주고 일찍 들어가 쉬라고 당부했다. 늦었으니 내일 우리 얘기하자. 민서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였다. 아마 자신이 왜 그런 짓을 감행했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김 씨의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뒤척이며 잠 못 이루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아내의 가게 정리를 돕지 않았다. 박 여사는 미심쩍은 듯 눈살을 찌푸렸다. 요즘 당신 좀 이상해. 정말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나 가보지. 왜 맨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야? 아니면 다른 짓 하려고 안 도와주는 핑계 대는 거지? 당신은 맨날 쓸데없는 소리만 해.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내일 그 무거운 상자들 옮긴 지 수십 년인데 뼈가 안 약해지겠어? 준호한테 도와달라고 해. 걔도 젊고 힘세니까 이제 부모님께 효도할 때도 됐잖아. 준호는 부모님이 아침부터 다투는 것을 보자 이러다 회사에 늦을까봐 중재에 나섰다. 됐어요. 제가 엄마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는 좀 쉬세요. 엄마, 우리 가요. 늦겠어요.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아무 말 없이 차갑게 코웃음을 치고 아들을 따라 가게로 나갔다. 김 씨는 아내와 아들의 모습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곧장 며느리 방으로 달려갔다. 민서는 그때 아기를 재우고 있었다. 어젯밤 너무 피곤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
김 씨는 며느리가 자고 있는 것을 알고 문을 두드리지 않고 살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민서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며 참지 못하고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 민서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아버님. 조용히 하세요. 아기 자고 있어요. 김 씨가 손짓하며 작은 손녀를 가리켰다. 손녀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민서는 딸이 깊이 잠든 것을 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쓰다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아버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방금 들어왔다. 내가 자고 있어서 안 불렀어. 네, 저도 좀 피곤해서 잠깐 눈 좀 붙였어요. 그럼 아직도 아프니? 어제 내가 그렇게 했는데 피곤하지는 않았니? 민서는 김 씨가 그 일을 언급하자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정말 피곤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는 없었다. 남편과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아니요. 그럼 전몸살은 이제 괜찮니? 김 씨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마치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듯했다. 민서는 김 씨의 질문을 듣고 나서야 퍼뜩 생각이 났다. 맞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가슴이 뭉치지 않았다. 아기도 젖을 더 배불리 먹었다. 설마 그런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 일에 대해 생각하느라 통증을 잊었던 걸까? 민서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을 보고 피곤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주 부드러운 몸짓이었다. 너무 아프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렇게 아프면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고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서도 시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사실 그녀도 김 씨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다. 두 부녀는 여전히 그런 감정에 빠져 있을 때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박 여사도 최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내 말은 그 애가 일부러 김 영감을 유혹했다는 거야. 최 씨가 물었다. 그럼 뭐겠어? 며느리라는 게 맨날 야하게 차려입고 시아버지 앞에서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그게 유혹이 아니면 뭐겠어? 박 여사가 화를 내며 말했다. 사실 최근 며칠 동안 그녀는 민서가 더욱 눈에 거슬렸다. 어떻게 며느리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수 있었겠는가? 언제나 향수 냄새를 풍기고 가볍게 화장까지 했다. 김 씨는 점점 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며느리 옆을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질투하는 거야? 질투는 무슨? 그 영감탱이랑 정 떨어진 지 오래돼서 당신 찾아온 거잖아. 그냥 그 애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준호가 그런 아내를 두는 걸 원치 않을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야? 최 씨가 다시 물었다. 방금 당신한테 말했잖아. 당신이 그 애한테 약 좀 먹여줘. 그리고 그런 장면을 연출해. 내가 동영상 찍을게. 당신 얼굴은 안 나오게 할 테지만 준호가 걔랑 이혼할 증거는 충분히 될 거야. 연출만 하는 거야. 괜히 젊은 여자애 봤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박 여사는 말하며 정보의 손을 쓰다듬었다. 최 씨는 박 여사의 옛 애인이었다. 하지만 예전에 그가 너무 가난해서 박 여사의 집안에서 반대했고 억지로 김 씨와 결혼시켰다. 지금 최 씨는 형편이 좀 나아졌고 아내는 십몇 년 전에 죽었다. 그 혜수와 박 여사와 다시 만나기 시작한 기간이 일치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김 씨에게 여러 개의 김불을 달아주었지만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박 여사는 원래 민서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가 점점 더 유염해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들이 그녀와 이혼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정부와 협력하여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고
가짜 증거를 만들어 집에서 쫓아낼 생각이었다. 최 씨는 박 여사의 제안을 듣고 망설임 없이 바로 동의했다. 이 동네에서 박 여사의 며느리가 예쁘기로 소문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어. 어휴, 젊고 예쁜 여자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지. 이 늙은이는 이제 안중에도 없고 박 여사가 삐친 듯 말했다. 이 나이에 젊은 여자가 뭐가 좋겠어. 나는 당신처럼 생각이 늙을수록 맵다는 걸 좋아해. 경험이 많아야 더 좋지. 최 씨가 아첨하며 웃었다.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흡족해져 더 이상 정보를 추궁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올 것은 오고야 말았고 해야 할 일은 하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박 여사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장사를 하러 나가지 않았다. 하루 쉬겠다고 했다. 박 여사가 집에 있자 김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루해진 그는 이웃들과 장기를 두러 공원으로 나갔고 박 여사와 민서만 집에 남았다. 박 여사는 남편이 나간 것을 보고 손짓으로 며느리를 불렀다. 민서야, 이리 와봐라. 할 말 있다. 네, 어머님. 부르셨어요. 민서는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달려나와 물었다. 아기 나한테 주고 이 장바구니 좀 맞은편 아파트 사는 최 씨 아저씨 댁에 갖다 주렴. 그 아저씨가 우리 가게 물건 샀는데 내가 허리가 아파서 배달을 못 가겠다. 민서는 당연히 시어머니의 계획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순순히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기 좀 봐주세요. 저 잠깐 갔다 올게요. 민서는 아기를 박 여사에게 넘겨주고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시어머니 대신 물건을 배달하러 갔다. 최 씨의 아파트는 그녀의 집에서 불과 500m 떨어져 있어 오가기 편했다. 민서는 최 씨 집 문 앞에 물건을 놓고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지만 안에서 최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저 민서예요. 어머님 대신 물건 갖다 드리러 왔어요. 아, 민서 씨, 들어와요. 문 안 잠갔어요. 내가 지금 일이 좀 있어서. 민서는 아무 생각 없이 재빨리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녀는 최 씨가 거실에서 차를 우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네,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요. 지금 차를 우리고 있는데 이 차는 물 온도를 잘 맞춰야 맛이 제대로 나거든요. 조금만 잘못해도 맛이 변해버려요. 최 씨가 말했다. 꼼꼼하시네요. 물건은 여기 둘게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기가 집에서 기다려서요. 최 씨는 민서가 나가려는 것을 보고 다시 불렀다. 아, 민서 씨,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무슨 일이세요? 이 차 맛이 어떤지 한번 봐줄 수 있어요. 최 씨가 친절한 척하며 말했다. 사실 차에는 박 여사가 준비한 약이 이미 타져 있었다. 저는 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모르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마셔보고 보통 차랑 다른 맛이 나는지 봐요. 차를 잘 안 마시는 사람이 특별하다고 느끼면 분명 제가 성공한 거겠죠. 민서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최 씨가 건네는 찻잔을 받아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과연 김 씨가 평소 마시던 차보다 훨씬 맛있었다. 맛이 훨씬 부드러웠다. 아주 맛있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고마워요. 그럼 제가 성공했네요. 한 잔 더 마시고 가세요. 민서는 아무 생각 없이 손에 든 찻잔을 비우고 한 잔 더 마셨다. 과연 약효가 금방 나타났다. 박 여사는 최 씨가 그녀를 오래 붙잡아두지 못할까봐 아주 강한 약을 골랐고
사용 후 바로 효과가 나타났다. 민서는 비틀거리다 소파에 쓰러졌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정신이 혼미했다. 최 씨도 그 틈을 타 민서의 옷 단추를 하나씩 풀고 촬영을 위해 휴대폰을 설치했다. 바로 그때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까 민서가 들어올 때 문을 잠그지 않았고 최 씨도 그 사실을 신경 쓰지 않았다.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최 씨는 고개를 돌렸다. 김 씨를 보자 그의 표정은 몹시 놀라 있었다. 그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사실 김 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지 못했다. 장기를 두고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기 집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원래 박 여사와 최 씨에 대한 소문을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터라 박 여사가 위에서 최 씨와 몰래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서 덮치러 올라갔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최 씨가 자기 며느리를 강간하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김 씨는 분노에 차올라 최 씨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렸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수세에 몰린 최 씨는 반항도 못하고 김 씨에게 얼굴이 부어오르도록 맞았다. 내가 감히 내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해. 최 씨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머리를 감싸 쥐며 김 씨의 주먹을 피했다. 하지만 점점 아픔을 참을 수 없었다. 김 씨는 더욱더 분노했고 주먹도 강해졌다. 그는 계속 소리쳤다. 말해. 왜 아무 말도 안 해? 최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항복하고 모든 일을 김 씨에게 털어놓을 준비를 했다. 과연 모든 계획은 박 여사의 짓이었다. 질투심 때문에 며느리를 해치려 했던 것이다. 김 씨는 듣고 나서 더욱더 분노했다. 그는 민서를 번쩍 안아들고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다. 박 여사는 남편이 며느리를 안고 있는 것을 보자 더욱더 질투심이 불타올랐다. 두 사람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당신, 걔 데리고 어디 가는 거야? 당신, 나한테 감히 물어볼 자격이나 있어? 아들 며느리 갈아치우고 싶었던 거지? 그럼 준호한테 이혼 서류나 준비하라고 해. 당신도 마찬가지고. 나와 민서 씨가 한꺼번에 도장 찍게. 박 여사는 그제야 멍하니 섰다. 김 씨가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 씨는 택시를 불러 그녀를 태우고 돌아와 두 사람의 짐을 모두 챙기고 아기까지 안고 떠났다. 박 여사는 분노로 몸을 떨며 뒤에서 계속 소리쳤다. 잘났어, 정말. 잘났으면 아주 가버려. 다시는 이 집에 얼굴 비치지 마. 김 씨는 근처 호텔에 임시로 방을 잡았다. 민서는 아직 약기운에 취해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 참을 수 없었다. 김 씨는 아기를 재우고 나서 민서의 욕구를 풀어주었다. 이를 치른 후 두 사람은 비로소 차분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님. 민서는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놀랐다. 자신이 방금 엄청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 내가 제때 도착해서 망정이지. 그들이 너를 어떻게 망신시켰을지 모른다. 네,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제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 우리는 각자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게 됐으니까. 민서는 듣고 나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마치 깊은 감사의 표시인 듯했다. 어둡고 힘든 결혼 생활에서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에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게 해준 이 남자에게, 가장 안전한 보호를 제공해준 이 남자에게 감사했다. 이 남자는 아마 그녀가 평생을 바쳐서라도 얻고 싶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김 씨도 민서를 끌어안았다. 아마 이제부터는 어떤 편견도 그들이 함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사랑을 위해 싸우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경멸당한다 해도 말이다. 우리의 짧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는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 제작진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새로운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